안녕하세요. 오늘은 KC텍이라는 기업의 기업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좀 워렌 버핏이나 이렇게 좀 가치 투자의 대가들, 그런 아저씨들이 했던 방법인 약간 저평가된 주식들을 좀 발굴해서 좀 어차피 우상향할 거를 내재 가치로 회귀할 거를 좀 예상하고 홀딩하는 방법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요즘에 뜨는 이제 IT 하드웨어 관련주는 빼놓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너무나 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KC텍은 어떤 기업이냐면, 이게 뭐 KC로부터 인적 분할돼서 설립돼가지고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 소재 부분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반도체 전 공정에서 연마 장비, 그 웨이퍼를 연마를 해야 그 위에다가 이제 회로를 작성해서 반도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연마 장비를 만들고, 연마 장비를 만들고, 또 연마 장비에 들어가는 슬러리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이것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또 디스플레이도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이제 웨스테이션 쿼터라고 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세척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제는 때가 된 거죠. 지연됐던 반도체 장비 투자 사이클이 도래한다. 이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이제 삼성이 그 TSMC라고 이제 파운드리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의 파운드리에서는 이제 업계 1위가 대만의 TSMC 아닙니까? 이걸 따라잡겠다고 이제 요즘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파운드리에서는 요즘에 또 나노 정밀한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EUV라는 장비를 도입합니다. 이게 또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에서 장비를 공급하는데, 이제 이 장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장비가 들어갈 때에 이제 반도체 전 공정에 들어가는 뭐 노광, 식각, 증착, 세정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장비 투자가 필요한데, 그때도 이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CMP 장비가 또 필요하게 되고, 요즘에 또 신규 트렌드로 신규 소재로 이제 코발트가 또 나와요. 코발트가 나오면서 또 이 기업이 이 코발트를 이용한 이제 CMP 장비 쪽에 좀 수혜가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디스플레이. 얘네가 반도체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투자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지만, 이게 같이 지금 이게 하단에서 잡아서 같이 이제 반도체의 투자 사이클과 디스플레이 투자 사이클이 맞물린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서 하여튼 디스플레이 장비로서의 기본적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주들, 소부장 펀드라고 해서 작년에 출시했고 올해도 출시했고, 이제 이런 좀 국산화 관련돼서 이제 보통 이제 소재, 아까 그 슬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기업들이랑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산화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아니면 뭐 테마로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좀 있는 그런 회사로 생각돼서 이번에 KC텍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둘 다 하고 둘 다 장비를 합니다. 소재는 약간 조금이고요.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연마 장비, 소재에서는 연마 장비에 들어가는 소재,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는 이제 세척 관련된 장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얘네가 지금 돈을 벌려면 장비를 팔아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당연하죠. 이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장비를 팔아야 되는데, 장비를 팔려면 장비를 누가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장비를 사주는 애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 아닙니까? 종합 반도체 기업. 그래서 얘네가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얘네가 수혜를 입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디스플레이에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근데 비상장이라서 그냥 삼성전자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들 얘네도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가 들어가니까 이게 또 수혜를 입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이클을 같이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삼성과 하이닉스가 잘 나가서 반도체 투자 설비를 증가시키면 얘네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거고, LG 디스플레이 3D 중국 업체들이 이제 뭐 OLED 바꾼다 이런 얘기 많은데, 그러면서 장비 투자를 좀 선행하게 되면은 얘네가 또 수혜를 받는 거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얘네가 지금이 저평가고 지금 저평가고 더 주가가 상승할 거다 안 할 거다는 결국 이 투자가 집행되느냐 안 하냐, 이 투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언제 됐느냐, 그리고 얼마나 됐느냐, 요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라는 요소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주식을 좀 중장기적으로 매달 뭐 적립식으로다가 모아간다면 이 언제라는 부분은 언젠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투자를 언젠가 안 할 수 없거든요. 지금 미뤄지긴 하지만 언젠가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언젠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만 모아가면은 투자 사이클을 진입하면은 그때부터 주가는 또 반영이 될 거니까 되는 거고, 얼마나 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세계 경기 흐름도 따라가는 건데, 일단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인 반도체 사이클, 반도체의 지금 업황, 시황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반도체가 잘 나가는 시절인지 못 나가는 시절인지, 아니면 못 나가다가 잘 될 시절인지를 파악해야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미 다 받은 건지 그런 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반도체 업계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산업들이 좀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든 와중에 그중에 반도체는 이제 모바일에도 들어가고 PC,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고 아니면 서버, 데이터 센터 같은 데 들어가는데, 이게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까보니까 이제 모바일은 아마 수요가 감소할 예정이고, 이제 애플이 보통 북유럽 이쪽에 아이폰 매출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쪽이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유럽 쪽이 프랑스고 이탈리아고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애플 기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고, 그래서 이제 애플이 자기 실적 가이던스를 철회했어요. 그 말의 뜻은 이제 자신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하여튼 모바일 쪽의 반도체는 조금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와 반면에서 PC 쪽 얘는 견조 성장이 좀 있는 것 같다. 이 근거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랑 나냐 테크놀로지라는 또 대만 회사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예상을 낮게 했는데 그거보다 높은 컨센서스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PC는 좀 견조 성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서버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결국 뜻하는 건데, 데이터 센터의 그런 만드는 회사들을 보면은 알파벳이랑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수입이 광고 수입, 알파벳이 결국 구글이니까요. 구글 광고나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인데, 이제 실물 경제가 코비드 때문에 안 좋아졌으니까 광고 수요가 둔화돼서 좀 어느 정도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감소될 것이다 예상이 되지만, 사실은 그리고 광고 수요가 좀 무관한 회사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그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존이 1등이고 마소가 2등이에요. 그래서 알파벳과 페이스북은 사실 3, 4등 이쪽 아래쪽이기 때문에 얘네의 감소는 이 전체적인 서버 수요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알리바바에서는 이제 최대한 그런 데이터 센터용 SSD랑 이제 램들을 축적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수요가 아마 문제가 없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1, 2위인 아마존과 마소가 이제 계속 서버를 증설하게 된다면 이쪽 반도체의 수요도 시장도 나쁘지 않다. 결국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게 결국에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반도체 업계가 어떻게 되냐 봤을 때 모바일 쪽은 좀 감소를 하겠지만, 그래도 PC랑 서버 쪽의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다. 그게 일단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PC 쪽을 먼저 보면은 마이크론이라고 미국 메모리 반도체 하는 회사인데, 이제 2020년도 2분기에 이제 포워딩 예상되는 매출이나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이제 시장에 생각하는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왜냐면은 그 이유는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의 수요가 견조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고, 그래서 보시면은
그 코비드 발발 이후에는 오히려 또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수요 견조하고 모바일이 좀 줄어드니까 모바일을 좀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또 이제 데이터 센터 말고도 기업용 및 교육용 노트북, 요즘에 뭐 줌으로 해서 이제 화상으로 뭐 인터넷 강의도 하고 하니까요. 예, 재택근무도 하고 온라인 교육도 하기 때문에 이쪽은 또 괜찮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반도체 업종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런 게 좀 실제로 드러난 거죠. 우려가 컸지만 실제로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대만의 디램을 공급하고 있는 나냐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도 이번에 1분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어요. 심지어 작년보다도 늘어난 매출을 보였는데 이게 이거거든요. 월별 매출이니까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코비드 영향이 있겠지만서도 덕분에 얘는 좀 더 오히려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됩니다. 월별 매출도 보면 이제 YOY가 작년 대비 44% 올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애초에 19년이 반도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한 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비드가 터졌지만 그런 걸 다 만회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이제 메모리 반도체 하는 회사인데, 서버 및 디램 출하 비중이 한 49%, 모바일은 39%.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수요는 좀 떨어질 거고 PC나 서버는 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중이 더 높으니까 어느 정도 모바일 수요의 둔화를 방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참고로 인텔이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서버랑 PC 향이 70% 이상, 엔비디아도 서버랑 게임기 향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얘네는 더더욱 효과가, 그러니까 모바일 수요가 감소하는 거에 타격이 더 적은 거죠. 오히려 얘네 출하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수도 있는,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입을 수도 있는 기업들이 또 인텔,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는 모바일 향은 한 이제 40%에서 39%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PC랑 서버를 합치면은, 여기 합치면은 한 50% 되기 때문에 그런 모바일 수요가 줄어듦에 의한 타격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괜찮다는 거죠.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나쁘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 전후를 비교한 거죠. 코로나 사태 전후로 자기의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하지 않았던 분야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이제 엔비디아, 인텔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면은 이제 얘네는 일단 저런 시스템 반도체도 하기도 하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수요가 좀 둔화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 거고, 또 TSMC 같은 파운드리 회사도 괜찮다고 보고, 또 이런 공정 소재 회사들, 그리고 이런 아까 보았던 마이크론, 뭐 나냐 테크놀로지 같은 메모리 회사들도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반도체에서는 타격이 크지 않다.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뭐 여행이나 뭐 항공 이쪽이랑 좀 다른 거죠. 그쪽은 완전 많이 힘들고, 정유 이쪽도, 에너지, 화학 이쪽도 엄청 힘든데, 그건 유가 때문이긴 하지만 그런 거와 다르게 반도체 쪽은, IT 하드웨어 쪽은 괜찮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좀 괜찮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지금까지 한 거는 반도체가 얼마나 팔리느냐. 근데 결국에는 이건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를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인데, 근데 이게 잘 돼야 사실은 얘네가 설비 투자를 또 하는 거거든요. 얘네가 반도체를 잘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그 다음에 그 번 돈으로 다시 또 설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설비 투자를 받는 게 지금 설명드리는 KC텍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더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투자 사이클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투자 사이클이 지금 2019년도에 안 좋았는데, 그 왜 안 좋았냐 보면은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일단 너무 디램 가격이 너무 하락하면서 그 많은 하락하게 됐는데, 2018년도죠. 18, 19. 왜 그랬냐면 이게 공급이 많고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공급이 많은 걸 좀 해결하고자 투자를 급격히 감소시켰습니다. 투자라는 건 결국에 설비 투자고, 설비 투자는 이제 설명드리는 KC텍과 같은 이런 장비 공급 업체들에겐 타격이죠. 그래서 이제 투자가 감소되면서 공급이 자동차로 감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줄인 시점과 공급 감소가 반영되는 시점에 1년 정도 시차를 거치면서 공급이 다시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면은 다시 수요는 그대로다 가정했을 때 수요 그대로고
공급이 좀 과잉이었는데 공급이 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은 수급이 좀 개선되고, 이렇게 수급이 개선되면은 다시 이제 반도체 업체들인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좀 다시 돈을 벌게 되고, 돈을 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이제 투자를 늘리는 전략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방 산업인 이제 반도체와 반도체 파는 여기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의 그 매출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장비 업체에 투자함에 있어서도, 장비 업체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보시면 19년도 3월에 예측했던 이제 반도체 투자량인데, 삼성과 하이닉스 보면은 삼성은 디램이 0이에요. 안 한다 이거죠. 19년도에 안 하겠다. 낸드는 15K 정도, 하이닉스는 20, 15 계산을 했었는데, 근데 2020년도에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라고 19년 3월에 보기에는 50K랑 100K를 하겠다. 지금 19년도 예상한 19년도보다, 이게 지금 다시 제대로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19년도 3월에 나왔던 레포트를 기준으로 보면은 19년도 봤을 때 19년도 투자는 없을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거의 단정이 됐고, 19년도 봤을 때 20년도에 이제 19년도에 안 했던 투자들을 삼성과 하이닉스가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된 게 19년 9월에 다시 한 번 더 봤는데, 2020년에 다시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 50과 100K, 50과 100K, 40K, 40K. 이거 40인데? 잘못 40K. 한 10K 정도 줄어들지만 2020년에는 연초에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투자를 집행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비드가 터졌는데, 코비드 역할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투자들이 지연되는 게 제한적일 것이다. 결국 2020년에 다 투자를 거의 집행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택 2라인이나 뭐 시안 2라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청주 M16이나 우시팩 뭐 이런 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사이클이 시작되면은 2021년에는 이제 21년도까지도 이제 평택 1기, 2층, 뭐 시안 2기, 화성 EUV, 삼성전자에서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투자 사이클의 초입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입 투자 사이클의 설비 투자, 반도체 설비 투자 사이클의 초입이지 않을까, 거의. 왜냐면은 이미 2019년도에 많이 밀어놨고 2020년에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코로나가 왔고, 근데 코로나가 왔는데 생각보다 반도체 산업이 크게 그렇게 크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됐던 이런 설비 사이클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D램 가격인데 보시면은 뭘 봐야 되면 성장률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괄호 안에 있으면 음수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점점 내려가다가 올라가 0% 찍고 이제 바닥에 올라가잖아요. 성장률이, 그러니까 가격의 YOY MOM이네요. MOM이 매달 봤을 때 이제 올라간다 이거죠.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중이다.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부터야? 2019년 12월부터니까요.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망상이 괜찮아지니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시황이 나쁘지 않다. Not bad. 오히려 굿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뤄왔던 장비 투자를 2020년에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한 가지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EUV라는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파운드리, 마찬가지 파운드리 하여튼 뭐 제조를 위해서는 점차 이제 뭐 10나노니 뭐 7나노니 5나노니 이런 얘기를 대충 뉴스로 들으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EUV라는 새로운 기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려면은 거기에 따르는 이제 이 장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앞에 있는 다른 공정들에 들어가는 장비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뭐 화성 EUV 투자라는 게 EUV 장비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된 뭐 전공정에 있는 뭐 증착, 식각, 뭐 세정 이런 모든 장비들을 다시 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KCT에 담당하고 있는 이쪽 CMP 장비의 구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원래는 이제 요번부터 이제 인텔이 10나노 공정인 코발트를 사용해요. 코발트. 원래는 텅스텐은 구리를 사용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구리를 쓰고 있는데 거의. 왜냐면은 이게 저항이 낮아지면은 좀 효과가 좋나 봐요. 저항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코발트로 하는 이유는 구리보다 뭐 훨씬 얇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얇아지면은 저항이 더 낮아진다. 그럼 더 효율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발트라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장비가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때 쓰던 걸 그대로 못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CMP 장비 수요가 아마 또 필요할 것이다. 지금 KC텍이 세계 1위 기업은 아닙니다. 세계 1위 기업은 아니고, 세계 1위는 여기 있는데 AMAT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얘네도 근데 CMP 장비를 하니까 같이 이 파이가 커지니까, 파이가 커지면서 가지고 있는 이 포션은 비율은 똑같더라도 같이 20%라고 가정하도 20%에 해당하는 이 양이, 이게 10이었다 100 되면은 2에서 20이 되는 거 아닙니까? 10배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가 커진다는 게 아주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CMP를 통해서 이제 장비와 슬러리 등 재료 수요 증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게 CMP 공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웨이퍼를 이제 깎는 과정인데요. 보면은, 그러니까 평탄하는 과정이죠. 이게 CMP 장비고, CMP 장비를 할 때 여기 이제 한 방울 들어가는 게, 한 방울 아니지만 슬러리라고 이게 재료 소재가 여기 들어가고, 요거를 깎아내는 게 이제 이 전체가 장비인 거죠. 그래서 이 장비도 팔고 이 슬러리도 파는 게 이 KC텍이고, 그래서 이 소재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구리였다가 텅스텐 구리였다가 코발트가 훨씬 좋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10나노 나노미터니까 10나노 밑에서는 여기 코발트의 수요가, 구리 수요? 레지스턴스, 저항이 더 낮으니까. 오케이. 여기 저항이거든요. 이게 저항값이 낮을수록 좋은 건데 10나노 이하에서는 코발트의 저항이 구리보다 낮으니까 10나노 이하에서는 코발트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인텔도 실제로 10나노 미만에서는, 이하에서는 코발트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재료의 사용은 이제 CMP 등 장비 수요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말씀드린 EUV를 하면서 노광, 시각, 증착 공정 투자 금액이 증가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EUV 공정이 도입되면서 이게 굉장히 초미세니까 뭐 3나노미터, 1나노미터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증착, 시각, CMP 정보는 증가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투자 사이클 이제 도래한 것 같아요. 도래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니까, 본격적으로 아직 공개되는 내용은 없지만 본격적으로 바로 직전. 이럴 때 한번 투자를 이미 진입을 해놔야 나중에 이 투자가 실제로 집행될 때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사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파는 걸 보면은 다양한 고객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58%, 디스플레이가 40%, 2019년 기준이고요. 그래서 연마 장비와 연마 소재,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이제 세장 장비 판매하고 있고, 보시면은 반도체 반도체 부분은 전기가 2018년, 19년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는데 이게 2020년에는 더 늘어날 거다 예상이 되는 거고, 디스플레이는 좀 줄었네요. 그래서 보면은 국내, 중국. 그래서 국내는 뭐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고객이 소지하는 지역, 글쎄요. 제 생각엔 삼전이랑 하이닉스를 안 하나? LGD랑 중국의 HK신가? 이거 세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안 하나 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국내는 뭐 이렇게 하면 되나? 네, 그런 것 같네요. 왜냐면은 매출이 줄었잖아요, 많이. 왜냐면 2018년보다 19년에 더 투자를 적게 했기, 반도체 투자를 적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는 뭐 계속 광저우 투자하니까
그런 것 같고, 중국은 뭐 비슷한 거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보면은 장비 제작 매출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제품 매출, 이건 아마 소재겠죠. 네. 그래서 분기별 영업이익 전망을 보시면은 19년도는 그냥 그러다가 20년도에는 좀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레벨업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투자 사이클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웨이퍼를 평탄하게 연마하는 CMP 기계를 만들어 팝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차피 수주를 받아야 되니까 결국엔 수주를 받아야 되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 드리는데, 수주를 받아야 되려면은 반도체 회사들이 좋아야 되고, 메모리 반도체죠. 그러려면은 뭐 가격이 좋아야 되고, 근데 다 좋았던 것 같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된다. 2020년과 21년에는 기대가 된다. 21년은 기대가 됩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제대로 말씀드린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뭐 LCD든 OLED든 약액을 이용해서, 근데 결국 세정 관련된 기술이고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래서 하는 게 LG 디스플레이에서 광저우 공장에 OLED 세정 장비를 납품했고, 최근에 면양에 LCD 세정 장비 납품했고, 3D도 LCD 세정 장비 납품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2019년도에 수주 계약 잔액, 그러니까 남은 잔액이 없어요. 반도체는 이제 새로 신규 수주를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면은 2018년도 초반에, 2018년도 1월 1일에 반도체 장비가 이만큼 남았었는데, 19년도 수익이 이만큼 내고, 신규 받아서 18년도 또 받아서 이만큼 수익을 내고, 얼마입니까? 100억인가요?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이네요. 1000억 수익을 내고, 올해는 반도체가 이때 끝났으니까 새로 신규 수주 들어온 게 이 정도, 620억 맞나요? 맞나?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맞네요. 600억 신규 수주 받은 것만큼만 딱 하겠다. 남은 게 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년도에 많이 수주가 필요하겠죠. 디스플레이는 뭐 비슷합니다. 근데 올해가 19년도 디스플레이도 줄어들었네. 많이 줄어들었네. 다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저도 약간 세모입니다. 세모.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2019년도 이때 이제 받았던 투자들이 여기 면양 지역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웨스테이션 장비 집행이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LGD도 있네요. LGD, OLED 광저우 고기랑 HKC라는 중국 LCD 회사의 면양이라는 공장을 새로 짓는데, 고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HKC가 이제 여기는 뭐 다른 데고요. 리우양에는 뭐 OLED를 만들었는데, 여기 어디 면양시 가운데 보시면 면양시 있죠? 면양시에서 만들고 있는 LCD 생산 라인. 그래서 이제 여기에 KC텍이 장비 납품했다. 근데 여기가 LCD 생산 라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OLED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LCD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뭐 중국어를 하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LG 디스플레이도 광저우 OLED 공장에 세정업체를 좀 하는데, 요건 이제 여기에 보시면 KC텍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정 장비인데 결국에 제가 봤을 때 이게 LCD랑 OLED랑 세정 장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지만 KC텍은 결국 둘 다 한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거. 그리고 DMS가 사실상 DMS랑 KC텍이랑 이제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에서는 뭐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DMS랑 KC텍 같이 들어갔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 HKC 내용인데,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뭐 하고 있느냐? 요즘에 이제 LCD를 접고 QD OLED로 바꾸겠다,
이재용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LCD를 좀 접는 수순인 것 같아요. 올해 3월 지난달이죠. 지난달 말이니까 4월 초나 뭐 똑같죠. 3주밖에 안 됐네. 그래서 이제 LCD를 좀 중단하고 QD OLED 퀀텀 닷 디스플레이 산업 집중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좀 재밌던 사실이 세메스라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LCD 세정 장비를 담당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원래는 KC텍에 매각이 되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다가 돌아가는 모양새였으나 무산됐다. 근데 이게 무산되면서 근데 세정 장비는 또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DMS에게도 근족을 의뢰했다. 그리고 보면 하여튼 일단 외투 장비 세정 장비 매출 기준 점유율에서 DMS 32%, KT 31% 똑같죠? CMS는 9%.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정 장비가 필요한데 CMS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고 그러면 DMS는 이제 보통 LG 디스플레이에게 주요 공급하고 있는데 얘네가 할까? 좀 의문이 들죠.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KC텍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닐까. 하여튼 뭐 이런 거는 그냥 어차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재밌는 얘기 정도. 그래서 또 다른 업체 이미 공급하고 있나 보네요.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행은 없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또 기타 이슈로는 이제 19년도 5월에 증여를 했는데 약간 이때 일부러 좀 회계장부를 좀 일부러 보수적으로 잡아서 순이익을 좀 낮게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KC텍 여기 가운데 여기 있죠. KC텍의 이제 고상걸림 KC텍 고상걸림이 지분 4% 취득하고 5월 말에 취득하고 나서 주가가 좀 오르더라고요. 그때까지 좀 낮췄다가 사실 이거 반도체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여튼 그래서 보수적인 회계로 좀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니냐라는 뉴스가 그냥 찌라시 같은 뉴스였고, 이건 좀 더 중요한 내용인데 소부장 보시면은 요게 최근에 뉴스가 떴더라고요. 보면은 소부장 특별법 제정 20년 만에 상시법 전환 장비 추가면 또 KC텍이 완전 좋죠. 이게 2020년 3월 24일 기사니까요. 4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된다. 정확한 시행령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보니까 이거 볼까요 한번? 실증 기반 확충을 위해 기술 개발, 기술 이전과 사업화, 실증 기반 개방 규정했다. 구성된다. 뭐 된다. 하여튼 뭐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나빠지진 않겠죠. 뭐 새로 바뀌었다는데 상시법 전환이 됐다는데 뭔가 뭐 좋아지겠죠.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약간 테마성으로다가 소부장주가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몇 개 다 재밌더라고요. 뉴스들이 좀 재밌어가지고 몇 개 좀 가져온 거고, 이 자료는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19년 11월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건 국수단 정책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재 그 슬러리 쪽이 일본이랑 좀 경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익 IPS랑 그리고 KC텍 보면은 여기 KC텍은 대부분 사업 영역에서 일본 업체와 경쟁하면서 평탄화 장비 소재 개발 등 26개 연구에서 국산화에 성공하는 듯 국산화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다. 그래서 에브라와 도쿄 일렉트론 등 일본 기업과 좀 시험 장비도 경합하고 있네요. 하여튼 국산화 되면 될수록 또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우리 주가를 보여드리고자 하면 좋은데 사실 주가보다는 이제 다시 돌아올 투자 사이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많이 설명드리는 것 같고,
아직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황상 반도체 투자가 이제 계속 이뤄질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미리 모아가는 게 좀 투자 전략으로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언제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재용 회장님은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매달 뭐 적립식으로 모아간다면 충분히 한번 이렇게 막 올라가주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KC텍 설명드렸습니다. 들어봐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즐거운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